네, 글로벌 주요 이슈들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보는 라운드 테이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주 수요일 함께하고 있죠. 노영래 NH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 영업부 법인센터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럴 때 또 저희와 함께 하시네요. 예, 공교롭게도 굉장히 좀 큰 하락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맞게 되었는데 조금 평상시보다 웃음도 덜 하고 조금 네. 엄중한 모습으로 임하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저희 웃음을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급증으로 전력기기 사이클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오늘 시장을 끌어내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AI에 대한 우려였잖아요. 예. 네, 어쨌든 이제 AI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이라는 그 큰 틀의 흐름은 저희가 거부를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전력기기 관련 투자처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주목하고 계신 국가, 그 안에서의 기업 어떤 게 있을까요? 그 AI 관련해서 지금 전력 수급이 가장 큰 변목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전력 기기들 중에서도 뭐 전선이나 아니면 뭐 중소형 변압기보다는 그 초대형의 그 변압기 시장이 북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좀 키 플레이어들의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키 플레이어들에서 아시아의 그 전력기기, 특히 일본과 한국에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주로 그 AI 뭐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전력이 지금 필요한 상황에서 중요한 기업이 히타치인 것이고요. 네. 오, 히타치. 사실은 이제 네. 저희가 월요일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본 주식 이상형 월드컵을 했는데 예. 이제 우리 지원 캐스터님이 공교롭게도 히타치를 들고 와 주셨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주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히타치가 뭐랄까요? 그 시가총액을 보면은 뭐 탑5로 보게 되면 일본을 보게 되면은 그 뭐 예를 들어 뭐 지금 오늘 소프트뱅크 그룹이 좀 많이 떨어지겠지만 뭐 토요타 소프트뱅크 그룹 뭐 미쓰비시 UFJ 뭐 등등 하고 히타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토요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같은 포지션의 기업이 과연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토요타를 떠올리시는 분도 있겠지만 히타치를 떠올리시는 분도 있거든요. 일본 제조업의 상징이라고 하면 뭐 토요타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뭐 B2B로 조금 약간 덜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히타치가 있는데 이 히타치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 이제 자회사인 히타치 에너지가 그 좀 그 대형 변압기나 뭐 이런 뭐 송매전 인프라 그런 것들의 핵심 부품을 이제 공급하는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그 조금 히타치 에너지나 이런 기업들이 전력기기 산업에서 굉장히 좀 큰 수혜를 받고 있는 셈이죠. 네. 일단 이제 일본 내에서 전력기기 관련해서 이제 히타치를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앞서 일본 주식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때도 한 가지 좀 우려가 됐던 게 종목을 선별하기도 어려운데 일본 주식을 매수할 때는 이제 최소 단가가 있잖아요. 네. 100주. 예, 100주 네. 있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소프트뱅크를 소개를 했었는데 예. 소프트뱅크 100주를 사려면 네. 2,500만 원이에요. 네네. 네, 큰 맘 먹어야 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조금 더 쉽게 네. ETF로 접근해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뭐 일본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전력기기라는 글로벌 전력기기, 뭐 전력 인프라나 이런 테마로 접근을 해보신다면은 ETF로 접근하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덜 무겁고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국내 상장 ETF도 요즘은 참 잘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외 상장 ETF도 있는데 먼저 타이거 코리아 AI 전력기기 탑3 플러스 ETF 이 ETF는요. 그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그리고 LS 일렉트릭 각각 이제 뭐 한 25% 정도 총 한 75% 정도 이제 구성 종목을 차지하고 나머지의 이제 그런 25%의 다른 좀 기타 종목들을 좀 투자하는 그런 ETF입니다. 그래서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오늘은 조정을 좀 크게 받고 있긴 해요. 네, 그럼 그래도 오늘을 이제 매수 기회로 좀 삼아야 될까요? 저희 오늘 그렇죠. 시장이 좀 크게 하락을 한다고 이제 걱정을 했는데 우리 PD님께서 예, 오늘이 기회다, 오늘이 매수 기회다라는 사인을 좀 그렇죠.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 예. PB님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다만
뭔가 이제 그 하락하면서 했을 때 이 하락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니까 어느 정도 뭐 비중이나 이런 걸 조절하셔서 분할 매수, 분할로. 예, 분할 매수가 어느 정도 정석이죠. 이런 하락 시기에는. 그래도 이런 하락이나 이게 좀 큰 상승장에서 하락의 시기는 그렇게 좀 오랜 기간 동안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이 타이거 코리아 AI 전력기기 탑3 플러스 ETF를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상위권을 좀 휩쓸었습니다. 한마디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좀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예. 가파르게 상승한 현 시점에서 지금은 오늘 이제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좀 크게 조정을 받고 있지만 네.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해서요. 예, 어떻게 저희가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전력기기 내에서도 그 이제 종목별로 차별화된 장세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좀 진입 장벽이 있는 섹터이다. 그리고 좀 마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섹터다. 그게 초고압 변압기 시장입니다. 네, 그 시장에는 굉장히 좀 제한된 플레이어만 좀 참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미국 그 대형 유틸리티 회사에 뭐 approved vendor list라는 그런 이제 조금 그런 리스트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뭐 수십 년간 그 고장이 나지 않고 그런 뭔가 약간 초장기간의 레퍼런스를 구축하고 그리고 굉장히 뭐 한 번 쓰게 되면 전력기기는 뭐 50년, 60년 쓰거든요. 그러니까 고장이 안 나야 된다는 그런 게 있고 게다가 뭔가 약간 좀 그 전선을 이제 감는 작업을 권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권선 작업은 굉장히 숙련된 기술자가 있는 기업에서만 가능해요. 그런데 그 기술을 가진 게 일본과 특히 한국, 한국 쪽에 굉장히 숙련된 기술자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차별점이 있는 전력기기와 그렇지 못한 조금 양산형 전력기 뭐 전력 인프라 기업과는 좀 차별화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이거는 그 전력 수요뿐만 아니더라도 미국 그 전체적인 전력 인프라를 교체해야 되는 그 다 아예 그냥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큰 틀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좀 장기적으로 이어지면서 전력 수요에 대한 상승세가 예. 추세가 이제 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오늘 9% 넘게 이제 빠지는 우리 코리아 AI 전력기기 탑3 플러스 요거는 매수 기회로 좀 삼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국내 기업들만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해외 기업을 담고 있는 ETF가 네.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글로벌리 조금 분산해서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 한국에 상장된 ETF 중에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 ETF가 있습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은 뭐 이튼이라든지 버티브 홀딩스라든지 아니면 지버노바 같은 굉장히 조금 굵직굵직한 북미 이제 전력 인프라나 이런 쪽에 투자를 좀 분산해서 할 수 있는 옵션이 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한국에 상장된 ETF가 아니라 그 미국에 상장된 그런 달러 ETF를 원하신다 하시면은 그 티커가 GRID라고 해서 그리드라는 ETF인데요. 이 ETF에 투자하게 되면은 뭐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이튼 아니면 뭐 내셔널 그리드 뭐 이런 기업들에 조금 분산해서 투자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그리드 ETF 안에는 뭐 ESS나 이런 테마도 어느 정도 조금 담고 있기 때문에 뭐 테슬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일단 이제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과 해외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이제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 ETF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그리드라는 티커명을 가지고 있는 ETF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전력 수요에 따른 이 업종에 대한 분석을 한번 내려봤고요. 네.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건 사실 제가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네. 앵커 브리핑으로 나눴던 인도 이야기입니다. 음, 인도의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네. 흉작이라든지 농작물 가격 하락, 부채 증가로 불만들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자리에 앉아 있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그 지지층의 기반이 농민들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모디 총리에게는 미국과의 협상도 해야 되는데 이 농민들의 귀도 좀 기울여 줘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죠. 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미국과 인도 간의 굉장히 알력 다툼 중 하나에서 발생하는 지금 인도 정부가 대미 협상에서 굉장히 조금 협상력을 좀 그 카드를 잃는 그런 이벤트이긴 하거든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인도 정부가 이제 그 원래는 그 미국과 굉장히 좀 사이가 좋았는데 지금 트럼프와 모디 관계에서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있었던 좀 어느 정도 큰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는 지금 굉장히 노벨 평화상을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노벨 평화상을 정말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면은 지금 큰 건이 해결이 안 됐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아직도 싸움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러시아가 지금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러시아는 굉장히 원유를 생산을 해서 그 와싱을 좀 인도의 뭐 릴라이언스라든지 그런 쪽으로 굉장히 좀 와싱을 해서 그냥 좀 저렴하게 넘기는 상황인데 인도가 사주고 있잖아요. 이거를 지난 한 이제 뭐 2, 3년 동안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뭐 S-오일이라든지 뭐 SK 뭐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정제 마진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되게 값싼 그 인도산 그 석유 제품들이 시장에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거는 이겨낼 방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가 좀 돌아가지만 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그 인도가 그 지금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러시아 계속 그 버틸 힘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제 그만해. 근데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 입장에서 인도를 어떻게 하면 괴롭힐 수 있을까 봤을 때 이 그 인도 농민들의 그 자극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뭐랄까 그 미국에서 좀 요구하는 사항이 농업 시장 개방하면서 최소 그 금액으로 인도 정부가 조금 농민들의 그 생산한 것들을 좀 사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불공정 그 무역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우크라이나와 예. 러시아의 전쟁이 이제 종식이 된다고 해서 그 평화상 안에는 네. 순수히 평화를 바라는 마음만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도 이번에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합니다. 인도 내 분위기를 살펴보니 네. 이 농민들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미울 것 같아요. 굉장히 미울 것 같고 그리고 네. 모디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뼈아플 것 같은 게 왜냐하면은 그 인도의 이제 지리를 어느 정도 제가 또 구글어스나 이런 걸 보면서 좀 지형이나 뭐 네. 이런 거를 봤는데 이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쪽이 어디인가 봤을 때 큰 강이 있는 쪽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인도 북부 쪽이에요. 네, 그러면은 인도 북부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북부가 남부보다 인구가 많고 모디의 지지층은 북부에 많이 있고 특히 구자라트주 그 서북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북부가 항상 그 남부를 경제적으로 부유한 뭐 제조업이나 뭐 IT 산업이 발달한 남부를 그 인구는 많지만 좀 가난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농민 그 농업에 종사하는 북부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조금 압박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양새인데 북부에서 잡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굉장히 미우겠죠. 네. 근데 이 상황을 조금 계속 이어나가기는 인도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중국만큼 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그 가운데 줄다리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타결을 하면서 협상을 예. 하려고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도의 대미 수출이 이제 50%라는 고율 관세 부과 이후에 전반적으로 급감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인도의 대미 수출액을 살펴보니까 37% 넘게 이제 감소를 했는데 이게 거의 역대 최대 규모의 감소폭이래요. 네. 주로 어떤 업종들이 가장 타격을 받았을까요? 뭐 결국에 뭐 저렴한 인건비로 할 수 있는 뭐 경공업, 뭐 봉제, 섬유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다만 인도 같은 경우는 이게 참 뭔가 약간 인구가 많은 국가 특성상 관세나 그러니까 지금 그 수출을 막아도 잘 굴러가요. 네. 그러니까 인도 내수 경제가요? 내수 경제, 네. 내수 경제로 인해서 그 뭐 관세를 크게 매겨도 이게 생각보다 크게 아프지가 않으니까 다른 걸로 지금 때리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걸로 그러니까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도의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아직은 그 경제 구조나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조금 이렇게 소수인 거잖아요. 그들을 묵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조업이나 뭐 IT 서브 고부가 같이 이런 거는 묵살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인도 농민의 목소리를 묵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픈 곳을 이제 제대로 찌르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수 경제 자체가 좀 워낙 네. 탄탄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이제 관세로 인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못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왜 영향을 받지 않지 하면서 이제 다른 네.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섹터라든지 그런 조치들을 좀 취하면서 미국과 인도 간의 협상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앞으로 결과는 또 어떻게 도출이 될지 저희가 좀 잘 지켜봐야겠네요.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3주 전에 우리 예, 예. 아르헨티나 중간 선거와 관련해서 네. ARGT ETF를 한번 소개를 시켜주셨는데요. 네,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이게 매수하셨어요? 저는 그 대외적으로 말하면 안 그렇죠. 되는 입장이어서 좀 죄송해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지만 말씀을 못 비밀리에 드렸어요. 여쭤봤어야 되는데 네, 네. 지금 오늘은 어떤가요? 오늘 궁금한데 오늘도 지금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았는지 좀 궁금하네요. 향후 예. 이제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이거는 좀 고민이에요. 왜냐면은 저기 나오네요. 네, 오늘 뭐 선방했네요. 네, 예. ETF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제 예. 2% 정도 하락을 네. 하긴 했습니다만 네. 최근 한 2주 전에 대폭 상승을 네. 했네요. 예. 그 예상 밖에 뭐랄까 그 샤이 트럼프라는 말도 있었지만 여기도 샤이 밀레이가 나왔다는 정말 그 중간 선거 직전까지만 해도 이거 밀레이 너무 불안한데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톤이 뭐냐면 이거는 베팅이다. 예, 그래서 그냥 부담 안 되실 정도만 한번 해보시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발표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런데 예상 밖에 정말 밀레이 대통령의 그 압승으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이 계기에는 뭔가 약간 뭐 통화 스와프를 풀어준 것도 있겠지만 위에 뭐 미국 말 안 들으면 뭐 항공모함 들어가고 막 선박 격침 당하는 베네수엘라 아주 두들겨 맞고 있잖아요. 우리도 잘못하다가 저렇게 되나? 뭐 이런 약간 공포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과거 사태는 그렇고요. 과거에 상승했던 그런 건 그렇고 향후에는 좀 스무스하게 어느 정도 조금 완만한 상승을 좀 정상 국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래서 완만한 상승을 좀 점쳐보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말까지 들고 가요? 아니면 네. 지금 이제 매도를 할까요? 수익을 좀 실현할까요? 그러니까 실현을 하고 싶으시면 지금도 네, 괜찮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이벤트가 없어요 이제. 네, 뭐 장사도 잘 하고, 그리고 또 뭐 이벤트가 발생한다면은 아르헨티나의 뭐 금융주나 아니면은 조금 석유 뭐 에너지 기업들이 이제 장사를 잘 하는 그런 이슈가 있겠죠. 그런 이제 펀더멘털은 이제 회복이 되는 거를 지켜보면서 해도 되고, 아니면 나는 그냥 밀레이가 이기는데 걸었다. 그러면 그냥 지금 익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잠시 속보로 전해진 중국의 경제 지표 체크해 보면서 오늘 코너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의 레이팅독 서비스업 생산자 물가지수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52.6으로 나타났고요.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중화권 증시의 분위기를 살펴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알찬 내용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노영래 NH투자증권 PB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